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사랑방 야담을 들어보는 물 따라 바람 따라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과부가 상복 입고 외상술을 먹는 손님과 함께 인연을 만든 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혼인할 때부터 이미 병들어 있었죠. 할 수 없이 그녀는 시집간 이후로 몇 년간 남편의 병간호만 하다가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여성이었죠. 그녀는 얼마 있지 않은 재산을 정리하고 앞으로 살 길을 궁리했습니다. 주막 장사를 시작해 보자고 마음먹고 적은 돈이지만 변두리 오두막집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변두리에는 손님이 많이 오지는 않겠지만 나 혼자 먹고 살 정도만 벌어도 되니까 괜찮아. 가끔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음식과 술을 팔면 돼. 그래서 그녀는 한양 변두리 구석에 한 오두막집을 사고 주막 장사를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장사 개시 전날 한 손님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첫 손님이죠. 손님은 키가 큰 남자였고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모 술 한 잔 주시오. 아, 장사는 내일부터. 과부는 이렇게 말을 하다 말고 생각했습니다. 옛말에 장사집에 상복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재수가 좋다고 한 게 생각난 거죠. 그래서 손님에게 네, 거기에 앉으셔요. 술은 곧바로 내어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그 손님도 고맙수다라고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술상을 준비해 갔더니 손님이 술을 한 사발 들이키더니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돈이 없으니 조만간 와서 주리다. 외상으로 달아두시오. 다음에 또 오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상복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재수가 좋다고 했는데 장사 개시 전부터 외상 손님이라니 과부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상 치르느라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 참, 그래도 자꾸만 외상 손님이 오면 곤란한데. 그러나 돈이 없다는데 돈을 먼저 받을 수도 없고. 에휴 모르겠다. 우선은 외상값은 까먹지 않게 어디 적어두고 언제라도 다시 오면 그때 받자. 이런 마음으로 다음날 마침내 과부가 정식으로 장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변두리 주막에 손님이 바글바글 끓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 많은 손님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기 국밥 하나 갖다 줘요. 우리 술 다 떨어졌는데 술 좀 더 가져다 줘. 네네 갑니다 가요.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과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습니다. 한복 입은 손님이 정말로 복을 가져다 주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이후 날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할 때쯤 또 상복 입은 남자가 왔는데요. 개업 전날 찾아왔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주모 술 한 잔 주시오. 과부는 반가운 마음으로 냉큼 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은 술을 벌컥벌컥 비우더니 이번에도 또 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아휴 그럼요. 돈은 생기거든 언제든 주셔요. 그보다 자꾸만 상을 치르셔서 어째요? 저도 남편 상을 치를 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몰라요. 정신이 아주 빠져 있었지요. 에구, 나도 참 주책이지. 손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조심히 가시고 언제든 술 드시고 싶을 때 또 오셔요 하고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지난번 올 때와 마찬가지로 외상 손님이 들른 그 다음 날은 또 주막이 터져라 손님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모에게 상복 입은 외상 손님은 골칫거리가 아닌 복덩어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가 다시 주막을 찾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는 상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과부에게 말했는데요. 돈 생기면 갚으러 오라 하셨지요. 여기 돈 생겨서 왔소. 손님이 과부에게 술값으로 건넨 돈은 무려 300냥이었습니다. 300냥이나. 이게 무슨 돈인가요? 내가 오늘도 술 먹으러 온 것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3일을 술 먹는 셈이니 300냥이지. 아니, 이건 너무 많은데요. 외상값 이자라 생각하고 받으시오. 그리고는 또, 아, 술 땡긴다, 술 좀 가져다 주시오. 그래서 얼른 과부가 술을 가져오자 손님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남편 상을 치렀다 하셨지? 그러면 지금은 홀몸이요. 아, 예.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이렇게 주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두리 주막에 손님이 누가 올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손님이 이렇게 통 크게 술값을 치러주시니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과부의 말을 듣던 손님이 그녀의 손을 턱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앞으로 자신과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과부는 몹시 놀랐지만 잠시 생각 후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서방이 생긴 후 그녀의 주막은 더욱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손님이 들끓는 지경이었죠. 변두리 주막이 이렇게나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몹시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이 주막의 소문은 장안에 확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사꾼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는데요. 그러자 그 장사꾼은 그 터가 도깨비 터로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장사꾼은 여인을 찾아가 천냥의 주막을 팔라고 했으나 그녀는 자신은 이 자리에서 계속 술 장사를 하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몇 천냥을 더 얹어주겠다고 제안했고 여인은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고 잠자리에 누운 여인이 서방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그가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팔아버리시오.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가서 또 주막을 하면 돼요. 이 자리가 탐이 나는 모양인데 실은 이 자리 자체는 평범한 곳이거든. 여기서 장사가 대박이 날지 안 날지는 주인하는 행동에 달렸으니 당신은 이 자리에 얽매일 것 없소. 그렇게 여인은 장사꾼에게 주막을 팔았고 장사꾼은 큰 기대를 안고 주막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복 입은 남자 손님이 들어와 술을 달라 하고는 잔뜩 다 마시고 외상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아니 개업 첫날 첫 손님인데 재수 없게 뭐 외상이요. 이보쇼.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 술을 마시긴 돈 내놔 돈. 아니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정이 있어 잠깐 돈이 없소. 며칠 후에 와서 더 후하게 쳐주겠다니까요. 안 되지. 지금 당장 돈 내놓지 않으면 아무 데도 못 갈 줄 아시오. 그는 상복 입은 손님의 넉살을 쥐고 흔들며 소리쳤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주막에는 파리 한 마리 날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기다려도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으니 그제야 장사꾼은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가 도깨비 자리가 아니라 그 손님이 도깨비였구나. 내가 도깨비를 내쫓은 바람에 쫄딱 망해버렸구나. 장사꾼이 주막을 내놓아도 아무도 찾지 않는 주막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큰 손해를 보고 말았죠. 한편 여인은 새 서방과 함께 한양 어느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녀는 장사꾼에게 받은 수천 냥 덕에 집도 사고 땅도 사서 굳이 주마기를 하지 않고 쉬며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딱히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녀의 남편이 어디에선가 자꾸만 돈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져오는 돈 덕분에 여인은 점점 더 부자가 되겠죠? 집도 더 커졌고 땅도 더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자꾸 불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여인의 의심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밤에만 활동했고 낮에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밤새 집에 귀가하지 않다가 동이 트기 직전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리와 옷매무새는 몹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저 아래 고갯길에서 고개를 넘어가는 이에게 씨름을 청했는데 말이야. 이놈이 씨름하는 도중에 오, 날이 새는구나 이러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서 움찔하는 순간에 나를 넘어뜨리지 뭐야? 그러고는 나를 나무에 줄로 꽁꽁 묶는데 진짜 그대로 해가 떴기라도 해봐. 하마터면 크게 해코지 당해서 죽을 뻔했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말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요. 내 남편이 인간이 아니라 도깨비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제야 그녀는 그간의 모든 일이 이해되었습니다. 주막집 장사가 잘 되었던 것은 외상 손님인 지금의 남편이 도깨비라서 그랬습니다. 또 남편이 밤에만 활동하는 것도 도깨비여서 그랬고, 밤마다 어디에선가 돈이나 재물을 가져오는 것도 사람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쳐서 뺏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좋았지만 그가 사람이 아닌 도깨비라 생각하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는 이미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으니 더 많은 재산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내 도깨비 남편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고 그들에게서 조금씩 무언가를 빼앗아 오겠지. 그것이 도깨비의 본능일 테니까.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의 인연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된 지도 벌써 몇 해나 되었네요. 그런데 당신은 제게 늘 비밀이 너무 많아요. 어때요? 제게 비밀 하나만 털어놓아 보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는 이야기 나누어도 될 사이잖아요. 어떤 비밀을 하나 알려주면 좋을까?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신은 늘 겁도 없고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하나쯤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대답하기 아주 쉽지. 나는 말피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거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여인은 넓고 넓은 집 전체를 빙둘러 말피를 잔뜩 뿌려 놓았습니다. 늦은 밤 어슬렁거리며 집에 돌아오던 남편은 말피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설마. 그때 대문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이 도깨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과 도깨비가 어찌 함께 부부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연을 끊고 각자 살았으면 합니다. 뭐라고? 그래, 나 도깨비 맞소. 그런데 그게 어때서 지금껏 잘 지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오? 서방님은 지금껏 밤마다 밖에서 많은 인간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고 괴롭히셨겠지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늙어서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도깨비인 서방님과 저의 차이지요. 더 이상 끌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도깨비 서방은 큰 배신감에 분노를 느꼈죠. 이런 괘씸한 년, 나 덕에 잘 살게 되어 놓고 이제와 나를 버려 내가 가져다 준 재산들을 쓰며 잘 살도록 놔둘 줄 아느냐? 도깨비 덕에 얻게 된 재산은 도깨비가 떠나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걸 각오하고라도 선택한 길입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씩씩대며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비록 도깨비지만 당신 덕에 행복했어요. 평생 이 기억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도깨비는 이후로 밤마다 여인 소유의 논길에 말뚝을 박는 심술을 부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여인의 하인들이 말뚝을 빼내느라 고생했고, 밤이 되면 도깨비는 또 논길 여기저기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을 미처 박지 못한 땅에는 큰 바위들을 마구 던져 두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여인의 하인들이 또 그 바위와 말뚝들을 정리했죠. 도깨비와 함께하지 않게 된 이후로 신기하게도 그녀가 도깨비 서방과 함께하면서 불어났던 만큼의 재산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다시 작은 집과 땅을 가진 가난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여인을 더 괴롭히고 싶어도 땅이 워낙 작아 괴롭힐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여인은 많이 늙어 있었는데 고운 여인이었던 과부는 곱게 늙은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제 도깨비도 자신이 과부에게 한 행동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인연이란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인데 내가 너무 오래 집착을 했구나. 그래서 그는 할머니가 된 과부 앞에 더는 부끄러워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늦은 밤 산길을 다닐 때면 그녀의 앞에 도깨비불로 몰래 몰래 나타나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밤길을 도깨비불로 비추어 주던 도깨비가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집 문을 나서려던 때였습니다.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는 듯해 들여다보니 메밀묵이 잔뜩 싸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밤길을 지켜주는 도깨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메밀묵을 문 앞에 미리 내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도깨비는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녀의 귀갓길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인연이 참 중요하죠. 인연으로 맺었다가 또 헤어졌으나 그 인연을 잊지 못하는 도깨비의 일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